45년 8.15 이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이 국공분열해서 내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아까 말했던 6.25는 동아시아의 내전 상황의 한 고리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이 중국이라는 게 내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에 뭐예요? 팔로군하고 연안을 중심으로 한 모택동이가 그 유명한 모순론, 실천론 모든 걸 써가면서 이걸 지도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당시 말이야 이 강력한 국민당 장개석 군대는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돈이 엄청났고 부대 수도 엄청났고 중국 팔로군과 국민당 군대의 비율이 10대 1도 안 됐다고 그 세력이.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모택동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1945년 8월 15일부터 1949년 12월 1일 날 천안문에서 모택동이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할 때까지 바로 그 국공내전의 그 처절한 시기가 우리나라 민족의 가장 비극적 시기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상황에서 봐요. 그 상황에서 결국 한국전쟁은 어떻게 일어난 거냐? 한국전쟁은 사실은 한국전쟁이란 이름으로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30년 전쟁. 동아시아 30년 전쟁. 그게 뭐냐면 1945년 8월 15일부터 1975년 미국이 월남에서 물러날 때까지 동아시아는 뭐냐면 일본이 지배했던 지역의 전체가 전쟁에 휩싸인 거예요. 이 동아시아 30년 전쟁의 가장 핵심적 고리가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이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1949년 4월 23일에는 모택동이가 양장을 건넙니다. 그때 물론 김일성은 한강을 건널 생각을 합니다. 자, 때는 왔다. 에? 왜? 한국이나 중국 대륙이나 같은 내전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1945년 8월 25일 날 히로히토가 항복을 했다. 8월 16일 날 광주 도청, 광주 시청, 광주 동장, 경찰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8월 16일 날 싹 도망갑니다. 일본 일제시대 때 해먹었던 새끼가 지금 일본이 망했는데 16일 날 출근하겠어요? 네? 8월 16일 날부터 모든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관청 싹 빕니다. 나라가 텅 비죠. 당연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광주 꽃윤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1950년 5월 21일부터는 벌써 우리가 22일부터는 완전히 자치위원회가 성립돼가지고 뭐냐면 우리 스스로 질서를 지키자. 그렇게 미국은 맨하탄에서 전기 정전 한 번 됐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약탈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 광주 인민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저기가 일어났는데도 질서 정연했고 한 명의 약탈도 없었습니다. 이게 몇천 년을 축적해온 호남인들의 저력이라고. 이게 마찬가지로 1945년 8월 16일부터 우리나라는 자치에 들어간다. 그런 자치, 껌윤에 들어간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갖다가 각 모든 우리 조선 전토가 인민위원회라는 것으로 조직이 됩니다. 인민들이 있어요. 그거는 인민위원회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을 지금 인민이라는 말을 역사에서 지금 공산당 저쪽이랑 가서 해놓는데 그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인민위원회라는 그냥 사람들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치를 담당해야 되니까. 치안을 담당하고 뭐냐면 인민위원회라는 게 조직이 돼요. 8월 16일부터. 그리고 그거를 통합했던 것이 뭐냐면 일시적으로 얘기지만 그게 여운형의 건준 조직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운형의 건준 조직이 있고 각
지방에는 여운형의 건준 조직의 뭐 산하 조직은 개념은 아닌데 스스로 자치적으로 조직된 인민위원회라는 게 각도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광주도 인민위원회가 8월 30일 날 결성이 돼요. 좀 늦게 됐어요. 광주도. 예? 그러고서 하는데 이 개새끼들이 뭐냐면 미국 놈들이 언제 들어오냐면 9월 8일인가? 미국은 애초에 말이죠. 한국이 이렇게 이제 일본이 항복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에치슨 라인 이런 거 기억하시죠? 여기다 방위선도 뺐고 뭐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시했어요. 무지막지했어요. 이 미국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몰랐어요. 공부도 안 했고 몰랐다고. 소련은 그 전부터 이미 치밀하게 그 전문적인 스타디를 해왔고 알았어요. 그리고 보낸 사람도 스티코프라고 해서 아주 전문가가 갑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없으니까 저 오키나와에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새끼가 어떤 새끼가 메가드한테 일본한테 그때 항복국으로 출연하니까 아이고 근데 오키나와 상륙작전에 엄청 죽었거든요. 미군들도 피해를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저 일본 사람들이 아주 끝까지 옥쇄 한다고 그래가지고 옥쇄 작전이라서 전부 죽고 막 이래가지고 해하는데 거기 오키나와에 하지라는 놈이 있었단 말이야. 이 일리노이 촌놈인데 투스타인가 쓰리스타 뭐 한 놈인데 그 하지를 데려고 하지를 시켜가지고 일로 보낸 거라. 인민위원회라는 거는 인민들이 스스로 질서적으로 일본이 물러나고는 공백기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놈들을 다 빨갱이를 놓고 전부 숙청을 하려니까 다시 숙청을 하려니까 이놈들이 와서 한 게 뭐예요? 일본 시대 때 경찰했던 사람들, 일제시대 때 뭐 도지사하고 뭐 했던 사람들 돈 줘가면서 총알 줘가면서 다시 다 부르는 거예요. 미국놈들이 와가지고 다시 와라.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니들이 질서를 잡아줘야 돼. 이 새끼들 못 믿겠다. 인민위원회 이 새끼들 나쁜 놈들이라는데 무식한 놈들이 말이야 와가지고 뭐 도지사 뭐 그냥 미국 소위 중위 이런 새끼들이 다 그때 군정이요 군정. 군인들이 실제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배자요 지배자. 어? 그래가지고 와서 다 저기면서 하니까 처음에 이 미국 저기에서 약간의 이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일제시대 때 경찰하는 놈들 정말 악랄 같은 놈 한두 놈은 그렇게 죽인 것도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 조직되면서 피해 상황한 게 전국적으로 한 70명도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순했어요. 인민위원회라는 게. 그런데 한두 명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다시 일본 사람들 다 일제시대 때 했던 놈들을 다 부르면서 다시 그들을 압박을 하니까 인민위원회는 순순히 내놓습니까? 와 이렇게 내놓을 수 없다. 총으로 갈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타협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빨치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빨치산에 따르게 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광주 꽃문 사태를 생각해보란 말이야. 5.18 항쟁 때 저기 한 사람들이 도청에서 죽지 않고 통일 수 있었다면 사냥가서 다 빨치산이 된 거예요. 그들을 묶은 전체 조직책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이현상이라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고, 에?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되는데, 자 이게 복잡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1945년 8월부터 이미 내전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국공내전이나 대륙에서 국공내전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전 상태에서 뭐냐면은 김일성이의 형님의 판단에는 남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인민들을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겠지. 나래도 야 모택동 형님도 그 장개석이를 밀어붙여가지고 성공을 하고 천안문에서 이걸 했는데 나도 한강 건너가지고 금방 이거 해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이걸 통일국가를 선포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할 만하죠. 문제는 자 보세요. 문제는 여기에서 대륙에서 모택동과 같이 활약한
중국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조선 의용군 부대는 이 팔로군 내에서도 엄청 중요한 부대였어요. 전위부대고 선전부대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소위 말해서 해방 이후에도 저희 국공투쟁에서 계속 싸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쪽 보세요. 여기에 이 조선 땅에서 여기에서 이 김일성이가 이 국공합작 때에 상당한 몇만 명, 소위 1947년 봄부터는 3, 4만 명의 부대를 일로 보내요. 모택동 밑으로. 그래가지고 국공내전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1949년에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지금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옛날엔 이런 저기가 없었는데 6.25 직전에 1950년 4월 10일 날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가 모스크바로 가서 스타린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스타린 형님, 제가 남쪽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제가 좀 수고를 해야겠습니다. 밀어붙이겠습니다. 박헌영이는 남도당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밀어붙이겠다. 그 스타린이 뭐 좋긴 좋은데 우리 소련은 그거 직접 지원하기가 미국 눈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니들 여태까지 우리가 잘 지원해 줬는데 그거 어렵다. 그런데 결국 직접적으로 니들을 도울 수 있는 거는 모택동 형님이니까 내가 걔한테 쪽지를 보낼 테니까 빨리 거기를 가봐라. 지금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지금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박헌영과 김일성이가 다시 왔다가 1950년 5월 13일 저녁에 모택동이한테 다시 가요. 그때 모택동이한테서는 스탈린으로부터 쪽지가 와 있었어요. 내가 얘들을 이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꼬민때는 체제였기 때문에 모택동도 스탈린 눈치를 봐야 돼요. 그때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하나로 통해 있었으니까. 그래 가가지고 스탈린이 모택동한테 쪽지를 보내줬고 김일성하고 박헌영은 5월 13일 저녁에